자, 그러면 라우렐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pxy 선도와 txy 선도를 그려보는 걸 해보겠는데요. 라우렐 법칙을 보면요, 우리가 y1 p는 기상에서의 부분합은 x1 p1 세츄레이션에서 액상에서 어떤 성분 1에 대한 분합이 되겠죠. 그리고 성분 2에 대한 분합이라면 오른쪽과 같은 형태가 되고요. 바이너리 시스템이니까 각각의 액상의 몰 분율의 합도 1이고 기상의 몰 분율의 합도 1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분합, 어떤 포화 증기압, 성분 각각의 성분의 포화 증기압을 계산하는 건데, 포화 증기압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안토인 이퀘이션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안토인 이퀘이션은 이와 같이 안토인 이퀘이션 상수라고 해서 A와 B와 C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함수가 되는데, 온도는 일반적으로 섭씨 온도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 로그 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항에다가 익스포넌트를 해준 값이 어떤 성분 i에 대한 포화 증기압을 계산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계산할 것은 포화 증기압을 계산하는 게 첫 번째고, 이 포화 증기압이 계산됐을 경우에 이 포화 증기압 식에 의해서 포화 온도에 대한 식도 유도가 바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것은, 처음에 계산한 것은 일정한 온도에서 T가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몰 분율, 기상의 몰 분율 또는 액상의 몰 분율에 따른 기상의 몰 분율과 그에 따른 총 압력, 또 하나는 기상의 몰 분율을 주었을 때 액상의 몰 분율과 총 압력을 계산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압력일 때 거기에 따라서 액상의 몰 분율이 주어져 있든지 또는 기상의 몰 분율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액상의 몰 분율이 주어져 있으면 기상의 몰 분율과 거기에 따른 온도, 그 다음에 액상의 몰 분율과 거기에 따른 온도를 구하는 건데요. 첫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버블 프레저 계산, 두 번째 케이스를 듀 프레저 계산,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를 버블 템퍼러처, 네 번째 케이스를 듀 템퍼러처 계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버블 프레저 계산을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주어져야 할 부분이 각각의 포화 증기압을 계산하는 거죠. 자, 포화 증기압은 안토인 이퀘이션을 계산을 하고요. 전체 압은 각각의 X1 P1 세츄레이션이 된 부분이 X1 P1 세츄레이션 부분이 이건 뭐냐면 전체 한 부분의 압력이 되고, X2 P2 세츄레이션 분이 또 성분 B에 대한 압력이 되니까 두 개를 합했을 경우에는 전체 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Y1은 라우렐 법칙에서 X1 P1 세츄레이션 나누기 P 해가지고 Yn과 계산하고, 이 성분이니까 Y2 어떤 액상의 성분 E에 대한 것은 1만에서 Y1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걸 프로그램을 해보자면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안토인 이퀘이션에 따른 포화 증기압을 계산하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성분이 주어져 있는 게 아세토나이트라고 또 하나는 나이트로메탄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요. 안토인 이퀘이션에 대한 상수가 A, B, C가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됐고, 온도는 75도실 때 X값을 우리가 X의 변화에 따른 이것을 0에서부터 1까지요. 1까지 입력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0.1씩 증가하면서 0.1씩 증가시키면서 그 몰 분율에 따른 액상의 몰 분율에 따른 Y의 몰 분율이 어떻게 나오는 걸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산할 게 우리가 포화 증기압을 계산했는데, 자, 포화 증기압은 자, A 마이너스 B 나누기 자 T 플러스 C, 가로 열고 닫기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거에 대한 익스포넌트 값이 돼야겠죠. 자연 로그 값이 이 값이니까요. 익스포넌트, 그래서 가로 열고 닫기 해주면 익스포넌트 값으로서 P1 세츄레이션 되고, 같은 형태로 P2 세츄레이션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P 전체 압은 X1이 제로라는 거는 X2가 1이라는 거니까 X2의
포화 증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참조하는 게 X2의 포화 증기압을 참조하고 있으니까 F4 눌러서 참조하고요. X1이 1일 경우는 X1의 포화 증기압이 되니까 X1의 포화 증기압을 참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압력들을 계산하는 거는 여기 보면 전체 압은 X1 P1 세츄레이션, X2 P2 세츄레이션이 되니까요. 자, 여기에 이퀄 하고서 X1에다가 자, P1 세츄레이션 여기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거 절대 참조하고요. X2는 1-X1이 되겠죠. 그렇죠? X1이 되니까 1-X1 값 C13입니다. C13을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요. 1이 빠졌군요. 1-X1 곱하기 P2 세츄레이션이니까 이걸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 참조해서 F4 넣어주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 다 똑같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X1에 따른 압력 P 값이 이렇게 파란 선으로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로리스 렌달 룰에 따른 이 값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라우레 법칙을 보면 우리가 yi 값을 구하기, y1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1 p1 세츄레이션 나누기 p가 되니까 x1 p1 세츄레이션을 먼저 구해야겠죠. 자, x1 값, 각각의 x1 값 여기에 주어진 대로 곱하기 p1 세츄레이션은 이 값이 되겠죠. 이거 절대 참조해야 합니다. F4 눌러. 자, F4 눌러도 절대 참조하고 나머지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자, y1은 X1 P1 세츄레이션 나누기 P 값이니까 X1 P1 세츄레이션 나누기 P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옵니다. 자, 이거 나머지 부분 다 똑같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오른쪽과 같이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자, 이 파란 선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버블 라인이 되고 빨간 선은 듀얼 라인이 되겠죠. 듀얼 라인이 돼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그래프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형태 이번에는 자, P가, T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75도씨로 주어져 있을 때, X1 대신에 Y1, X상에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나머지 계산해보면, 일단 이 포화 증기압 계산은 똑같으니까, 같은 물질들,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미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Y 값을 0에서부터 1 사이로 0.1씩 증가하는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0.1 해서 이 값들을 계산하는 걸로 하고서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압이 나오는 거, 전체 압식은 우리가 보면 버블 프레저 계산할 때 전체 압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P는 1 나누기 가로 열고 닫고 하고서요. y1 나누기 p1 세츄레이션은 y2 나누기 p2 세츄레이션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x1, x2가 1인 경우를 활용을 해서 구하면 이 값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이 노란 형태로 된 거는 여기는 이미 계산이 돼 있으니까 이걸 참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41점하고 여기는 y1이 1일 경우니까 그때 포화 증기압은 이미 계산이 된 거니까 이거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1 나누기 가로 열고 닫고 하고서 식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y1 나누기 p1 세츄레이션 플러스 y2 나누기 p2 세츄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하자면 y1 값이 이거죠. 나누기 p1 세츄레이션. 자, 이거 절대 참조하고요. 플러스 가로 열고 닫고 하고서 곱하기 P2 세츄레이션. 이것도 절대 참조합니다. 자, 여기는 Y2인데 Y2는 1-Y1이 되겠죠. Y1이 C35가 됩니다. C35를 여기에 넣기로 해서 하면 여기 Y1 값들이 계산이 돼요. 나머지 부분 다 똑같이 이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y1 값이 계산이 된 거죠. 뭐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자, C35, 여기가 곱하기 아니라 여기가 나누기가 되는군요. 여기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나머지 부분 붙이면 이 같은 형태가
뭐냐면 듀얼 라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자, 다음에는 y1p를 구한 겁니다. y1p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y1에다가 곱하기 바로 계산된 p값 이거 붙여넣기 해서 하면 나머지 부분 다 똑같이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x1 값을 계산하는 거는 x1 값은 y1p 나누기 p1 세츄레이션이 되니까요. 라우레 법칙에서 x1 값은 y1p 나누기 p1 세츄레이션. 자, 그렇죠? y1p 나누기 p1 세츄레이션 이렇게 됐으니까 나누기 p1 세츄레이션 값 이 값이죠. 이거 절대참 해줘야 합니다. 자, 이거 그대로 해서 나머지 부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 형태는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다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를 보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파란 선 그러니까 버블라인 먼저 구했죠. 여기서 x 증가폭이 일정하게 나갈 때 거기에 따라서 이 y 값들 여기에서 y 값들을 구하는 건 여기서부터 수평으로 이렇게 된 빨간 점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 y 값들을 구한 거기 때문에 y의 위치들이 이렇게 틀려집니다. 자, x1에서 y1으로 가는 이 포인트들이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평으로 이렇게 그은 점이 x1이 되겠죠. 그래서 x1은 증가폭이 일정한데 거기에 따라서 y1에 따른 증가폭은 서로 변하게 되죠. 두 번째 케이스는 y1의 이 증가폭은 일정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x1들이 구해졌기 때문에 x1들의 포인트들이 각각이 서로 틀리게 되겠죠. 자, x1들의 포인트를 보면 1에 갈수록 전 사이가 넓어지고 0쪽으로 갈수록 사이가 좁아지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1번 케이스가 됐든지 2번 케이스는 pxy 다이아그램에 대해서는 똑같은 모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모형을 가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xy 다이아그램을 그리는 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온도하고 그 다음에 기상이 몰분율이 주어졌든지 액상이 몰분율이 주어져 있든지 거기에 따라서 공식에 따라서 그냥 입력만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그 pxy 다이아그램은 그릴 수 있습니다.